네, 점심 먹고 매매 시간입니다. 오전장에 어떤 종목들이 매수세를 받았는지 그리고 오후장에는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수상위 탑5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유리기판 관련주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하나씩 좀 분석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가 20만 원 선을 회복을 했고 오늘 상승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최태원 회장과 젠슨 황의 회동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젠슨 황의 발언을 또 보자면 SK하이닉스가 HBM 개발 속도 엔비디아가 요구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면서 하이닉스의 상승 재료로 오늘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은 잠시 후에 더 짚어보겠지만 오늘 하이닉스의 20만 원 선 회복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까요? 너무 기분 일인 네.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만 원 선 이제 뭐 당연히 갈 거라는 뭐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오늘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태원 SK 회장과 젠슨항 CEO의 어떤 회동으로 인해서 좀 더 탄력성이 많이 붙어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이제 올해 상반기의 방향성을 좀 고려해 보면은 역시나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둔화 움직임들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우려보다는 기대감들이 더 많이 있는 것들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전 세계 400개 이상의 LLM 그 이제 언어 모델이 지속적으로 좀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서버 인프라 투자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대변하는 것들이 작년 하반기에 생산 계획을 TSMC가 좀 상향을 했었는데 이 SK 하이닉스에 좀 요구하는 물량 자체가 생산량이 현재 되고 있는 것, 생산량 대비 2배 이상을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 또한 여전히 AI 서버 인프라 투자 강한 만큼 HBM의 수요 또한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제 피어 그룹들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뭐 SK 하이닉스 대비했을 때 한 20에서 30% 정도밖에 생산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공급망 진입도 안 되고 있는 삼성전자를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HBM에 대한 사업 고수익성은 올해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해 HBM 부분에서 한 7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그보다 한 2배 이상, 한 15조까지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 레거시 반도체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또 조절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트럼프 신정부 이후에 어떤 미중 무역 분쟁을 좀 우려하는 움직임들이 중국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재고 정책 변경에 대한 부분들, 과거보다 높은 재고 수준을 좀 유지하는 정책으로 좀 변화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의 어떤 내수 부양책으로 인해서 스마트폰, 이구원신 정책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상반기 모바일 수요를 예상보다 좀 빠르게 좀 회복을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떤 평균 판매 단가 자체가 예상보다 빠르게 저점을 좀 더 앞당겨서 회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DDR4에 대한 재고 조정은 좀 이어지고는 있지만 DDR5에 대한 부분, 양호한 수요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SK하이닉스의 오늘장에서의 모멘텀뿐만 아니라 네. 실질적인 이 어떤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상승 룸이 어디까지 열려 있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인 네. 희망은 확실히 지난해 신고가 구간을 또 뚫어주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도 싶어요.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SMC에서 동사에 요구하는 요구 물량 자체가 지금 생산량의 2배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는 시점이고 HBM의 이제 사업 부분에서 이익성 발생하는 것도 지난해 한 7조에서 이제 올해 그 이상 2배 정도는 좀 증가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움직임 또한 훨씬 더 탄력적인 걸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만 원 선을 오랜만에 회복한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의 화두는 유리기판인 것 같습니다. 필옵틱스 만나볼 텐데 지금 CES 2025가 한창 열리고 있고요. SKC에서 유리기판의 실무를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리기판이 반도체 산업의 게임 체인저다 이러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왔고 중간 기판이 필요가 없이 두께도 줄이고 그리고 패키지 영역에서 전력 소비 역시 좀 줄이면서 유리기판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KC도 강하게 움직이고 오늘 필옵틱스 전반적으로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는데 유리기판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실까요? HBM이
가듯이 네. 유리기판도 이제 동조화되는 움직임 여전히 뭐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아직 사실 유리기판이 이제 매력적인 재료는 맞지만 아직까지 뭔가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실적이 찍히고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게 이제 실적이 안 찍힌다라고 해서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결국에 방향성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실적이 찍히는 시점부터는 워낙 이제 그 전에 주가가 선제적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그동안 주가가 밀렸던 구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붙어주는 것 중에 피롭틱스라는 기업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내에서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대장주격의 역할을 보여주는 기업입니다. 워낙 과거에 이제 OLED 디스플레이 장비, 뭐 커팅이라든지 리프트 오프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 2차 전지 제조에 활용되는 뭐 스태킹 그리고 레이저 노팅 장비 납품하는 기업인데 과거에 이 OLED라든지 디스플레이 장비에서 사용됐던 이 기술들을 가지고 22년도부터 19년도부터 이제 TGV 관련 공정 연구 개발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업계 최초로 장비를 공급한 레퍼런스를 보유한 기업이 바로 피롭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시사하는 바가 사실 업계 최초의 어떤 레퍼런스, 공급 레퍼런스가 있다. 이게 이제 업계 표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피롭틱스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리드 타임, 유리기판의 어떤 장비 측면에서의 리드 타임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양산 자체가 한 내년 정도, 26년부터를 좀 가늠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리드 타임 고려 시 올해부터는 이 동사의 어떤 추가적인 장비 수주를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올해 피롭틱스의 실적 개선 그리고 이 성장성에 대한 유리기판 충분히 기대를 계속해서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리기판 성장성은 뭐 모두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이 언제까지 좀 상승 탄력을 이어갈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피롭틱스 다음에 JNTC도 좀 비슷한 투자 의견이실 것 같아요. 이 종목도 한번 짚어볼까요? 맞습니다. 네. JNTC도 사실 같은 맥락의 이제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역시나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피롭틱스를 좀 더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비에 대한 최초 레퍼런스 공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메리트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JNTC 같은 경우도 최근에 들려온 소식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원래 지난 24년도 6월에 반도체 패키지용 TGV 유리기판 첫 시제품을 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10월에 어떤 대면적 TGV 유리기판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보고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제 반도체 패키징 3사의 샘플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 이제 관계자 이야기들이 이제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것들이 있는데 올해 본격적인 양산이 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소식들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생산 그 시점이 좀 지연될지는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어쨌든 이 또한 마찬가지로 방향성 자체는 명확하지 않나. 그래서 이 JNTC의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받쳐주느냐.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은 게 일단은 주요 고객사 신제품 출시가 좀 지연됐었기 때문에 지난 3분기 때는 실적이 좀 부진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4분기와 올해 실적 개선까지도 기대를 해보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유리기판 전반에 대한 투자 포인트 잡아봤고요. 오늘 준비해 오신 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태호 파트너가 골라주신 세 종목입니다. 시청자들의 투표를 통해서 어떤 종목이 선정이 됐을까요? 네, LS 일렉트릭이 49%의 픽을 받았습니다. 전력기기와 관련해서 올 한 해, 그러니까 2025년에도 전력기기 관련주 또 한 번의 강한 슈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많은 분들의 평가였던 것 같아요. 그중에 대장격으로 LS 일렉트릭 빼놓을 수가 없는데 추가 상승 여력 어디까지 보세요? 일단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전력기기 쪽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가장 이제 상승 탄력이 컸었는데 네. 그에 비해서 LS 일렉트릭은 이제 지난 하반기 때 조정을 받고 나서 아직까지 회복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일단 국내 기업들의 어떤 캐펙스 투자에 대한 둔화 움직임들이 전력 인프라라든지 배전방에 대해서 올해 좀 역성장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 인프라 수주 관련해서도 좀 재차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 그리고 수출 비중 자체가 피어 그룹 대비해서 낮기 때문에 원가 부담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리스크적인 요인인데 사실 올해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워낙 이제 뭐 인프라 부문의 역성장 자체를 변압기 부분 실적이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역성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워낙 이제 공급망 쇼티지가 미국 내에서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되고 네.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선제적으로 움직였던 기업들 다음으로 후발주자가 이 변압기 쇼티지에 대한 수혜 강도 좀 점진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도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북미 로컬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이번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에 북미 지역에서의 리쇼어링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북미 시장에 대한 어떤 전력기기 전반의 가격 상승이 좀 기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이 그동안 우려감이 좀 컸었던 것들을 올해에는 좀 만회를 많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4분기 실적 시즌이 좀 있으면은 이제 도래가 되는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이 기존 FN 가이드 기준으로 한 884억의 영업이익 컨센이 잡혀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은 이번 4분기에 어느 정도 기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을 해보게 되면은 전력 부분에 대한 이익 성장이 주를 이루면서 주가 상승 다시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기기 안에서 LS 일렉트릭 오늘 들고 오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태호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